반갑습니다. 변경장입니다. 요즘엔 크립토나 증시나 너나 할 것 없이 장세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정리해주는 뉴스를 가져왔고요. 메인 주제가 되는 이더리움 이슈는 뒤에 업비트알트를 분석을 할 거라 먼저 거시경제와 증시 쪽 짧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요즘 S&P나 나스닥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이 하락 포인트가 저점을 갱신할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다면 왼쪽과 같이 크게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크게 의견을 못 나서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헤지펀드들도 이 자리에서는 하반기 현금화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증시가 왜 이렇게 무너진 것인가? 1년 만에 첫 분기에 마이너스를 왜 보이고 있는 것인가? 채권 문제죠. 현재 2년물 채권은 5%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서브프라임 이후 최고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만큼 투자 상황에 악재도 없는데 그 수준이 최고점인 상황이라 아무도 불장에 대한 얘기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메커니즘은 연 단위가 아닌 분기 단위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연준에서도 이번 연도, 내년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더 이상 긴축이라는 단어보다는 동결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밟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국, 유럽, 프랑스, 미국, 일본 전체가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값을 유지만 해주거나 한두 번쯤만 조정을 해주더라도 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최고점을 향해 가고 이 수준이 너무 높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 단기적으로 장세를 매우 어렵게 만들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이 터닝포인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이후에는 다른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더리움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주 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도미넌스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10일로부터 약 지금 현재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크게 빠졌고 최근 상황을 본다면 이전 상황보다 좀 더 긴급하게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이번 주말에 업데이트가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토탈 스테이킹량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POW에서 POS로 전환할 때 맡긴 양이겠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POW에서 POS로 전환해서 성공한 부분도 많지만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이렇게 감소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만큼 현재 이더 장세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펀딩 레이트를 본다면 현재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펀비가 음수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모두가 약세장을 점칠 때 드러나는 데이터인데 이더리움 같이 시총이 큰 코인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매매자의 심리를 반영했다는 말이 적혀 있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을 현재 진행형으로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부터 이더리움은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게 한 10일 지나자 이런 말이 나오죠. 부테린도 거래소로 옮기고 막 팔고 있다. 이런 퍼드가 나올 만큼 이더리움 투자에 관한 투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이번 이슈를 단기적으로만 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동급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18%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지지 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장세를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이 코인파는 처참한 수준이 되니까 우선 이더리움은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어쩔 수 없이 현금 쪽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비트코인 쪽으로 이동한다면 그나마 충격은 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빠질 때 어디론가 향했을 것인데 이게 약간 비트코인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현금화가 되는 것이고 차악의 상황은 비트코인으로 가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디로 향할지 모르니까 꽤나 유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꽤나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알트코인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고정 댓글에 나오는 무료방이나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멤버십에는 업비트 알트코인 분석이 올라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현재 업비트 등락폭을 본다면 크게 상승한 코인의 거래 대금이 1000억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되냐? 그리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정도 액수론 장이 순환될 만큼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흘러간다면 다음 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순환에 확신이 되지 않는다고 적어놨고요. 이렇게 업비트에서 힌트를 못 찾았으니까 바이낸스를 보면요. 바이낸스 현물 시장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500억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약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선물 쪽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선물 쪽의 거래대금 순위를 보면요. 거래대금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주류라고 볼 수 있는 5개 코인, 이 알트코인이 가격을 방어 중이거나 반등 중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차트가 버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WAD, BLZ, TRB 차트를 확인했고요. 이 차트 모두 뭐 특정 지표 또는 특정 트렌드, 추세선이라고 하죠. 추세선이거나 아니면 특정 지표 등을 좀 지켜가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아마 비트코인이 버텨준다면 계속 유효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버텨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 이건 조건부로 양방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변동성이 없고 횡보하고 있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점이 완성되는 시기 또는 진입하는 시기가 99일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었고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저번 주에 제 무료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세가 거의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했었냐? 룸네트워크, 아크, STP, 이뮤터블 X, 스톰엑스 이런 코인들의 차트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는데 이 포인트가 반응에서 선행하고 있는 부분을 업비트가 후행한다 이런 부분을 읽어드린 건데요. 방금 브리핑한 자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트가 버텨준다면은 사실상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지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업비트 차트 사실 볼 게 없고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이 차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업비트도 후행성으로 따라올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낸스가 있으신 분들, 뭐 어플이나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이낸스 누르셔서 마켓에서 선물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올려드리는 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선행할 것이고 업비트가 따라갈 것이다. 먼저 선행하는 부분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은 비트코인 장세의 운명을 맡겨야 됩니다. 저번 주까지 제가 예측한 부분이 맞았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비트코인 장세가 크게 막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준수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장세는 크게 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에 큰 충격을 간 것 같진 않거든요. 하지만 관점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뭐 알트코인이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4시간 본 관점에서 아마 오늘 저녁부터는 단기선, 중기선, 뭐 장기선 이렇게 역배열 구도에 들어가고 하락세로 흘러가는 순간부터 반등하기 전까지는 이 영향을 받을 게 확실시 되니까 막 지금 산다 판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버티는지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에 막 말씀드린 것도 이 99일 선 깨는 순간 숏으로 진입해야 된다. 이거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지금 브리핑 해드리는 대로 하락세가 확정 나더라도 어디서 버티는지 지금 반등분 대비해서 6189 구간은 25.9K니까 한번 지지를 체크를 해보고 이 구간이 뚫리면은 사실상 지지로서 기댈 만한 부분이 크게 뭐 매물되거나 그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를 건들러 가진 않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 그 장세에 따라서 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에 현재 인원이 2,00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방에서는 영상보다 더 풍부한 자료가 올라가니 구독자분들은 꼭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영상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입장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꼭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참고로 자료는 현물과 선물 가리지 않고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유튜브 멤버십도 현물, 업비트를 다루기로 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지금 장세가 변곡점을 맞이한 만큼 여러분들 멘탈이 좀 흔들리는 상황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전까지는 이 장 상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